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정부의 결정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 지금 브리핑에서 나온 것처럼 최근에 유행 상황이 매우 안정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의미에서는 제가 보기에도 현 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어느 정도는 해제해도 6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크게 우려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반대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수위하고 현 정부 사이에 이러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도 현 시점에서 분명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근거로 방역 지표들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댔잖아요. 실제로 네. 그 추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3월 17일 목요일에 정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당시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62만 명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3월 셋째 주에 정점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3월 넷째 주에도 정점 구간을 일정 부분 유지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3월 달까지는 한 10%포인트 정도씩 감소를 했거든요. 신규 확진자 규모가. 그리고 4월 달에 접어들면서는 매주 한 30에서 40%포인트 정도씩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점 대비 신규 확진자 규모랑 비교를 했을 때에는 약 80에서 90% 정도 신규 확진자 규모가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이는 다소 더디게 감소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점 구간,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정점 구간은 한 3월 말쯤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랑 비교를 했을 때는 한 절반 이상 정도,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규모하고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이는 약간 다소 이제 차이는 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같은 상황이면 앞으로도 이러한 감소세는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일부 최근에 이제 거리두기도 지난 4월 18일 날 전면 해제가 됐거든요. 네.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보다 이제 더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 그 정은경 본부장이 기저질환자라든가 유증상자는 그래도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조치는 연령이라든가 백신을 몇 번 맞았다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적용이 다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유증상자나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래도 다수가 모이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를 하는 방향인데요. 일단 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따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외 마스크 착용 완화 조치의 대상자는 일단 백신 접종이나 이러한 부분하고는 이제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이 지금 현재 발표된 조치는 원래 기존에서 앞에 정은경 청장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기존에도 실외에서 사람들이 거리두기가 충분하면 벗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국민들께서 지금 계속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계속 하고 계신 부분들은 그러니까 타인의 또 이목 같은 것도 고려를 했고 여러 가지 감염 사항도 고려를 했기 때문인데 지금의 완화 조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슈화하거나 가시화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일정 부분이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장소 상황에 따라서도 이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네네. 정리를 해주실까요? 지금 그러니까 50인 이상이 모이는 어떤 집회나 행사 같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할 거를 지금 권고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의무 비슷하게 이제 적용이 될 거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다만 이런 행사장이나 집회나 이러한 부분들은 주최 측에서 어느 정도 관리는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번화가 같은 데에서는 이러한 조치, 그러니까 누군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주로 방문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러한 부분에서도 밀집도가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단계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60세 미만의 젊은 층은 큰 우려는 없다. 근데 다만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감염됐을 경우에 치명률이 여전히 상당히 높게 유지된다.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3차까지 했더라도 60세 이상은 0.5%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사망자 추이를 보다 더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위험군과 고령층에 대한 감염 관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완화는 어느 정도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외에서는 거의 전파가 안 된다는 지금 설명이지 않습니까? 실외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분명히 감염 전파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여기에서 마스크를 양쪽이 다 썼을 때하고 한쪽이 벗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염의 우려가 있고 향후에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쪽이 다 쓴 경우와 한쪽만 썼을 때는 분명히 감염 예방 효과의 차이가 크게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특히 5월 달 같은 경우에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6월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환경들이 조성이 분명히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면서 이게 오히려 감염을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 또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글쎄요, 지금 감염 상황을, 그러니까 유행 상황을 보다 더 줄인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좀 어떤 방역의 측면에 있어서 마스크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자칫 좀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는데 벗지 않으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다 이슈화하고 구체화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수의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벗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 앞서도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일주일 이후에 4월 25일 날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낮춰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시행됐던 게 일부의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졌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영화관 같은 경우에 지금 좌석 거리 한 칸 띄우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붙어서 앉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만 마스크를 썼을 경우에는 분명히 감염 예방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여기서 음식물을 드실 경우에 분명히 감염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영화관 같은 데서는 실내이기도 하고요.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 거랑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 부분 일련의 방역조치 완화 부분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전철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전철역이 갈아타는 데가 이제 야외인 데도 있고 실내인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외일 때는 안 써도 되고 타면서 쓰고 그리고 실내 지하철역에서는 계속 쓰고 있어야 되고 네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방침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갈등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느냐라는 또 어떤 컴플레인을 분명히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갈등이 분명히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 해외 사례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해외 사례하고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K방역입니다. 그래서 K방역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우리 스스로 방향과 지침을 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해외를 무조건 이제 참조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게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자발적인 어느 방역 지침과 방향성을 갖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외와 듭니다. 어떤 점이 다른 거죠?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달에 실내 마스크를 전면 해제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조금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이런 방역 조치 완화가 분명히 있었고요. 가장 유사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유행 감염병 상황이 이게 싱가포르를 예를 들고 있는데 예. 싱가포르도 지난 3월 달에 실외 마스크 착용은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행 규모가 우리나라 현재하고 좀 비슷하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런 해외 국가들을 물론 참조는 할 수 있지만
이 국가들을 전면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K 방역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미국이나 유럽 등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스크 착용을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마스크 착용하는 부분이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조금 더 상황을 유행을 감소시킨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 게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이 마스크 실내에 맞춰 해제하고 크게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새 정부 출범하건 50일 이내에 대통령 직속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기구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 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방역 조치 완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완화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방향성에 대한 자문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향후 조치를 대응을 할 건지, 그리고 제2의 코로나는 반드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몇 년 후에, 짧게는 몇 년 후에, 길게는 그 이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 방역이나 의료 체계 정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곳이고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곳이고 필요한 경우 또 유의해야 할 때는 더 주의를 해서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